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름 그대로 바른 한자, 발을 정해 한나라 한. 저는 김정한입니다. 자, 오늘 바른 한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강의 앞서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바른 한자는 바른 한자 부수표를 근간으로 합니다. 바른 한자 부수표는 교재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저희 바른 한자의 배열 부분입니다. 저희 바른 한자의 배열은 유사 한자끼리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 느끼시기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자가 보다 쉽게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희 바른 한자는 바른 한자 이야기에 한자가 녹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에 앞서서 이야기만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의 교육 효과가 더욱 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1자를 포함하고 있지요. 그래서 5자, 6자로 나누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노풀 고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노풀 고자는 여러분들 부수표에서 보셨습니다. 부수죠? 자, 이렇게 생긴 성의 모양, 높은 성의 모양을 따서 이것이 노풀 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풀 고자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한자입니다. 자, 다음에 호경 호자 들어갑니다. 호경이란 것은 옛날 고대 중국의 주나라 무왕이 도읍을 정한 곳이죠. 그래서 호경입니다. 도시 이름. 자, 도읍을 정했는데 어떤 데 정했느냐? 쇠처럼 단단하고 높은 지대에 세운 호경이다. 그래서 호경호자 되겠네요. 호경호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자 외울 수 있는 팁 한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한자의 80%는 뭐다? 자, 형성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성자.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자, 고대 중국인들이 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속을 한 거죠. 한자 안에 뜻과 음을 모두 포함시키자. 그래서 호경호를 예로 들었을 때 이 쇠처럼 단단한 지대, 이것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경을 뜻하고요. 그리고 고, 높을 고자가 음이 돼서 이것이 발음이 호로 약간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자 하나에 뜻과 음이 모두 들어간 것을 형성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자의 무려 80%. 이것만 이해하시면 한자의 80%를 이해하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고고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고고자도 똑같은 형성자의 일종입니다. 원고고자. 볏집 높은 곳에서 지은 원고다 해서 원고고자죠. 자, 원고고 볏집고자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볏집이란 뜻, 자, 앞에 뜻이 있죠. 그래서 원고, 고 하나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높을 고자 들어서 고. 자, 이 둘 중에 뜻을 차지하는 부분, 이 벼화자, 그리고 여기서는 쇠금자가 이 한자들의 부수가 되는 겁니다. 부수, 뜻을 나타내는 요소가 바로 부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아랠 주자입니다. 아래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3명의 사람이죠. 3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보고 아래였다 해서 아랠 주자 되겠네요. 아랠 주자. 자, 여기서 이 하늘은 사실 하늘 천자가 아니죠. 그냥 이 한자는 2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그냥 하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아래였다 해서 아랠 주자 되겠네요. 자, 다음 한자입니다. 기름질 옥자죠. 기름질 옥자. 자,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죠. 하늘에서 내려준 물은 어떤 물이다? 기름진 물이다. 그래서 기름질 옥자입니다. 비옥한 땅 하죠. 기름진 땅 보고. 그래서 기름질 옥입니다. 기름질 옥.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은 성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수죠? 그래서 높을 고자 되겠고요. 자, 쇠처럼 단단하고 높은 지대에 있는 호경이다 해서 호경호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볏집, 높은 곳에서 지은 원고다 해서 볏집고자, 원고고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3명의 사람이 자, 하늘에게 아래였다 해서 아랠 주자 되겠습니다. 아랠 주자. 자, 다음은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죠. 하늘에서 내려준 물은 기름지다 해서 기름질 옥자까지 했네요. 같은 이야기도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글자 6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더할 첨자부터 가네요. 더할 첨자. 기름질 옥자를 포함하고 있네요. 자, 하늘에서
어떻게 기름진 물을 내려주니까 한 개 더 들어가죠. 마음으로 더 달라고 한다 해서 더할 첨자입니다. 더할 첨자. 아니 이게 왜 마음 심자냐고요? 마음 심자가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요 글자와 그리고 요 마음 심자 요 글자하고 그리고 앞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요 글자는 다 같은 마음 심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사할 요자 볼게요. 요사할 요자. 두 번째 남자에게는 하늘에서 여자를 내려주는데 그 여자가 요사한 여자다 해서 요사할 요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여자가 요사하다, 요사할 요자. 요사하다는 뜻은 뭐 곱다, 섹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사할 요자 되겠네요. 이렇게 한자 음이 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자는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요사할 요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웃음소자입니다. 웃음소자. 세 번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세 번째 사람에게 하늘에서 대나무를 내려줍니다. 대나무를 내려주니까 그 상황이 너무 우습죠? 별것 아닌 대나무를 내려주니까 우습습니다. 그래서 웃을 소자 되겠네요. 웃을 소자. 웃을 때 여러분들 소소소소소 이렇게 웃죠? 그래서 웃을 소자. 다 그렇게 웃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웃을 소자 되겠습니다. 미소 할 때 웃을 소자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바로잡을 교자네요. 그래서 하늘에 따지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로 쏴서 밧줄을 쏴서 타고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화살을 바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화살을 바로잡는다 해서 바로잡을 교자 되겠네요. 바로잡을 교자. 교도소, 교정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바로잡을 교자. 이 높을 고자에서 이 갓머리가 날아가 버리고 자,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요 모양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모양이 돼서 요 모양이 들어가는 한자가 3개가 딱 나옵니다. 이 급에서. 이런 건 전부 다 교로 발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다리 교자입니다. 다리 교자. 자,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다 해서 다리 교자 되겠죠? 간단합니다. 교량할 때 쓰죠. 대교할 때. 자, 다리 교자입니다. 자,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더부살이 교자입니다. 더부살다는 뜻은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집에 일을 해주고 뭐 품삯을 받는 행동을 이제 더부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부 살았다 해서 더부살이 교자 되겠네요. 사람 인자가 왼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길게 세로로 길게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더부살이 교자 되겠습니다. 화살을 바로잡고 바로잡을 교자, 다리를 만들고 다리 교자, 그리고 사람에게 더부 살았다 더부살이 교자까지 되었네요.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니까 자, 마음으로 더 달라고 한다 해서 더할 첨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준 여자가 요사하다 해서 요사할 요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하늘에서 대나무를 내려주니까 웃음이 나온다 해서 웃을 소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 화살을 바로잡는다 해서 바로잡을 교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자, 나무로 다리를 만들었다 해서 다리 교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늘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 사람과 더부 살았다 해서 더부살이 교자까지 되었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무래와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 이야기 다 읽고 오셨죠? 자, 바로 한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래 정자입니다. 고무래는 농기구의 일종이죠. 자,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렇게 변했죠. 자, 이 고무래 정자는 요소자죠. 여러분들 저희는 요소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소란 무엇이냐? 부수 말고 많이 들어가는 한자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따로 빼가지고 부수는 아니지만 뭐 정리해 놓은 것을 요소라고 하죠. 저희 바른 한자에서만 통용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고무래 정자 이것은 저희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무래 정자가 들어간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자, 정으로 발음이 됩니다.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정으로 발음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가 정자입니다. 자, 고무래를 이 농기구인 고무래를 씻는 물가다 해서 자, 물가 정자죠. 물이 들어가서 물가 정자입니다. 여러분들 형성자 배우셨죠? 자, 정이 발음이 됐고 이 물이
자, 바로 뜻이 됐죠. 그래서 물가정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괜찮죠? 자, 다음에는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바로잡을 정자. 자, 고무래지를 어떻게 말로서 바로잡는다 해서 바로잡을 정자 됐네요. 똑바로 하라고 바로잡죠. 그래서 바로잡을 정자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말로 바로잡는다. 바로잡을 정자. 자, 다음은 정수리 정자. 정수리 정자는, 자, 정수리는 여기죠. 정수리,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정수리.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수리 정자 되겠습니다. 자, 고무래로 내려친 머리에, 머리혈 부수 들어갔죠? 이거 부수입니다. 머리 부수. 다 아시는 거. 그래서 정수리 내려친 머리에 정수리다. 고무래로 내려친 머리에 정수리다 해서 정수리 정자 되겠네요. 정수리 정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정자 정자입니다. 조금 많아졌죠? 많아졌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 갓을 말이죠. 갓을 고무래에게 덮어주면서 말하는 곳이 정자다에서 정자 정자 되겠네요. 정자 정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자 정자 갓을 고무래에게 덮어주며 말한 곳은 정자다에서 정자 정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머무를 정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갓을 고무래에게 덮어주며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머무른다 해서 머무를 정자 되겠네요. 정거장 할 때 쓰죠. 정류장 할 때 머무를 정자, 잠시 머무르는 것. 그래서 머무를 정자 되겠습니다. 머무를 정자. 자, 다음 편안할 영자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풀이하면 간단한 글자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부수 나왔네요. 집부수 나왔죠? 자, 집안에 자, 마음 들어가죠. 집안에 마음에 그릇 들어갑니다. 그릇을 자, 고무래처럼 편안하게 하는 방법, 고무래질처럼 평탄하게 하는 방법,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편안할 영자입니다. 고무래처럼 편안하다 해서 편안할 영자 되겠네요. 편안할 영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안녕 할 때 그 영,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 써서 안녕할 때 편안할 영자 된다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간단하게 음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할 영자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무래 정자는 요소자죠. 그렇습니다. 고무래를 씻는 물가다 해서 물가 정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고무래질을 말로써 바로잡는다 해서 바로잡을 정자 되겠습니다. 자, 고무래로 내려친 머리에 꼭대기 정수리다 해서 정수리 정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갓을 고무래에게 덮어주며 말한 곳은 정자다 해서 정자 정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갓을 고무래에게 덮어주면서 말한 곳에 사람들이 머물렀다 해서 머무를 정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집안에 마음의 그릇을 고무래질처럼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해서 편안할 영자까지 되었네요. 저 다음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공평한 영감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5글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공평할 공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할 공자 보겠습니다. 자, 왜 공평한가 이 사람이? 자, 8팔자 나오죠. 숫자는 요소, 부수죠. 8팔자는 부수입니다. 자, 그래서 8개로 작다 나오죠. 작다 부수. 8개로 작게 나누어 주니까 공평하다. 그래서 공평할 공자입니다. 참 공평하죠. 자, 8개로 작게 나누니까 공평하다. 공평할 공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늙은이 옹자 볼게요. 자, 발음 다 비슷하게 갑니다. 늙은이 옹자 보겠습니다. 자, 8개로 작게 나눈 어떤 늙은이? 깃털 같은 늙은이. 자, 깃털 같은 수염이 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깃털 같은 늙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늙은이 옹자 되겠네요. 늙은이 옹자.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부수는 자, 깃털 같은 늙은이니까 이 기두자가 부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자가 옹으로 발음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자, 송사할 송자 볼게요. 송사할 송자. 송사하다는 것은 소송을 건다는 뜻이죠. 송사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자, 8개로 작게 나눈 사람이 있죠. 8개로 작게 나눈 영감님한테 자, 말로
소송을 한다, 송사를 한다 해서 송사할 송자. 큰아들이 소송을 하죠. 나도 똑같이 주느냐, 나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죠? 저도 차남인데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자, 그래서 송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송사할 송자 되겠습니다. 자, 소나무 송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생각한 게, 자, 8개로 작게 나눈 그 나무는 뭐다? 소나무다. 자, 아름드리 소나무를 8개로 작게 나누어 버리네요. 그래서 그 나무는 소나무다 해서 소나무 송자 되겠네요. 소나무 송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소나무와 대나무를 자, 이렇게 해서 송죽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때 소나무 송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칭송할 송자. 칭송 송자죠? 자, 그렇습니다. 자, 8개로 작게 나눈 그 영감님의 그 머리 쓰는 것을 칭송한다 해서 칭송송자 되겠습니다. 칭송송자 되겠죠? 자,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모두 공송옹으로 발음이 됐다는 거. 자, 발음 다 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8개로 작게 나누니까 공평하다. 공평할 공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8개로 작게 나눈 깃털 같은 늙은이다 해서 늙은이 옹자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자, 8개로 작게 나누니까 말로써 큰아들이 송사한다 해서 송사할 송자, 소송할 송자, 송사할 송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개로 작게 나눈 나무는 소나무다 해서 소나무 송자 되었네요. 자, 그렇죠. 자, 다음은 8개로 작게 나눈 그 영감님의 머리를 남들이 칭송한다 해서 칭송 송자까지 했습니다. 자, 5글자 간단한 이야기 넘어갈게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작은 은혜 갚은 새에 관련된 이야기죠. 보겠습니다. 볼견자, 부수자죠. 여러분들 부수페이스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시는 글자, 꿈에 나왔던 그 글자죠. 자, 그래서 눈에서 시선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자, 간단하죠. 자, 다음은 볼견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볼견자 같은 경우는 현으로도 발음이 됩니다. 벨현자죠. 그래서 알현하다 할 때는 벨현자로 씁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모아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볼견자로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너그러울 관자 보겠습니다. 너그러울 관자. 자, 집안에 풀이 가지고 있는 자, 티끌 하나도 볼 수가 있는 너그러운 마음시다 해서 너그러울 관자 되겠네요. 너그러울 관자. 이게 여기로 쏙 들어갔죠? 자, 그래서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풀에 잡티 하나도 찾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해서 너그러울 관자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찾을 멱자입니다. 그렇게 티끌을 보다가 말이죠. 자, 손톱 딸린, 손톱이 나오죠? 손톱 딸린 작은 짐승을 눈으로 보고 찾았다 해서 찾을 멱자 되겠죠? 이 손톱 부수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생겼었죠? 원래는 요렇게 생긴 게, 자, 아니죠? 요렇게 안 생겼죠? 이건 어이가짜죠? 자, 여기 아니고, 자, 요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한자의 위로 가면서 부수로 적용할 때는 자, 요렇게 쓰였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을 멱자, 손톱 달린 작은 짐승을 눈으로 보고 찾았다 해서 찾을 멱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벼루연자 볼게요. 벼루연자. 그래서 그 새를 볼견자다 해서 돌보기 위해서 돌로 만든 벼루에 눕혔다 해서 벼루연자 되겠네요. 벼루연자. 벼루연자. 그렇죠. 연적할 때 쓰죠. 자, 벼루연자입니다. 자, 다음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 자, 이렇게 돌봐주니까 말이죠. 돌봐주니까 옥을 물고 나타났다 해서 나타날 현자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게 왕이지 옥인가요?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 이 옥자가 한자의 왼쪽으로 가면서 자,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가 왼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변하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왕자 같은 경우는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부수표에 부수 문제에서 이 옥자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쉽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고개 현자 보겠습니다. 고개 현자. 자, 돌봐주고 새가 돌아간 산의 고개다. 그래서 고개 현자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현으로 발음됐다. 현으로 발음돼서 이런 것들은 자, 부수가 볼견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이 부수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찾을 멱자 같은 경우는 볼견자가 부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볼견자는 부수다. 그래서 볼견자, 여러분 다 아시는 글자죠? 자, 그렇습니다. 자, 집안에 풀의. 자, 풀의 작은 티끌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티끌 여기 있죠? 티끌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돼서 너그러울 관자 되겠고요. 손톱 딸린 짐승을 눈으로 보고 볼 현자죠? 찾았다 해서 찾을 멱자 되겠습니다. 찾을 멱자. 자, 다음은 돌보아 주고서 눕힌 돌로 만든 벼루다 해서 벼루 연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돌보아 주니까 물고 온 옥을 물고 나타났다 해서 나타날 현자 되겠네요. 점이 빠지죠? 그래서 나타날 현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그래서 돌보아 준 다음에 돌아간 산의 고개다 해서 고개 현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귀신 귀자가 들어가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계집종의 한 귀신 귀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귀신 귀자는 부수입니다. 귀신 모양이죠. 왜 귀신 모양이냐? 이게 왜 귀신 모양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 귀신의 콧구멍이 4개 달리고 뭐 다리가 구부러지고 마늘을 달고 있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시겠으면은요, 박지성 선수가 얘기했죠? 써보세요. 써보시면 아실 수 있다는 거. 자, 한두 번 써보시면 바로 아는 귀신 귀자 되겠습니다. 자, 다 귀신 귀자가 들어가죠? 자, 흙덩이 괴자 보겠습니다. 흙덩이 괴자. 자, 이렇게 흙이 말이죠. 흙이 뭉쳐 있는데 밤에 보니까 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흙덩이다 해서 흙덩이 괴자입니다. 흙이 귀신 같아 보이니까 그것은 바로 흙덩이다 해서 흙덩이 괴자 되겠네요. 흙덩이 괴자. 부수는 당연히 이거겠죠? 뜻을 나타내는 흙이 부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덩이 괴자. 자, 다음은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느티나무 괴자. 자, 이것은 나무가 귀신 같아 보여서 알고 보니까 느티나무다 해서 느티나무 괴자입니다. 아, 간단하죠? 나무가 귀신 같으니까 느티나무, 축 늘어진 느티나무 같다. 느티나무 괴자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다음은 허수아비 괴자. 허수아비 괴자. 자, 사람이, 자, 귀신의 허수아비가 된다 해서 허수아비 괴자입니다.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허수아비처럼 된다 해서 허수아비 괴자 되겠네요. 허수아비 괴자. 자, 다음은 부끄러울 괴자죠. 그리고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빠져나갔죠. 그 사람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괴자. 죽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뿐이죠. 자,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해서 부끄러울 괴자 되겠습니다. 부끄러울 괴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괴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낮을 빗자 볼게요. 낮을 빗자. 자, 한 점의 밭.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일천천자 요소죠. 그렇습니다. 1,000명의 자, 낮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죠. 옛날에는 낮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그래서 낮을 빗자 되겠네요. 낮을 빗자. 낮을 빗자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계집종 빗자죠. 계집종, 여자종을 뜻합니다. 계집종 빗자. 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낮은 사람들 중에 누구? 여자종, 계집종이다 해서 계집종 빗자 되겠네요. 어라? 다 비로 발음이 되죠. 이렇게 낮을 빗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비로 발음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 2355조 중에 자, 3개 나온다는 거 낮을 빗자. 야, 그렇습니다. 다 비로 발음됐습니다. 계집종 빗자까지. 그리고 마지막 비석 빗자입니다. 비석 빗자. 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낮은 사람들이 자, 돌로서 비석을 쌓았다 해서 비석 빗자입니다. 돌로 만든 비석이다. 비석 빗자. 굉장히 간단하죠? 비석 빗자. 돌 숫자 쓰면은 뭐다? 이게 바로 비석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글자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귀신 기자 부수입니다.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자, 다음은 자, 흙이 뭉쳐서 귀신 같아 보이니까 이것은 자, 흙덩이다 해서 흙덩이 괴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나무가 축 늘어진 게
귀신 같아 보인다. 그래서 이것은 느티나무 괴짜입니다. 느티나무 괴짜 되겠고요. 자, 사람의 몸에 귀신이 허수아비로 들어갔다 해서 허수아비 괴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 귀신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마음이 부끄럽다 해서 부끄러울 괴짜 되었네요. 자, 다음은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낮은 사람들에서 낮을 빗자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낮은 사람 중에 여자 계집종이다 해서 계집종 빗자 다 비로 발음됐네요. 자, 한 점의 밭에서 일하는 1000명의 낮은 사람들 중에 자, 낮은 사람들이 돌로 만든 비석이다 그래서 비석 빗자까지 되었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이야기도 넘어갑니다. 자, 오늘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가 많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어서 강의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기자부터 볼게요. 그 기자, it이죠. 그 기자입니다. 자, 대명사, 그 기자 보겠습니다. 자, 편의상 요거 사다리로 볼게요. 사다리. 아, 너무 획이 많아졌네요. 자, 획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2개만 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다리로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다. 그래서 그 기자입니다. 그 기자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둑 기자 볼게요. 바둑 기자. 자, 사다리 8개를 있는 그가 처음에 만든 것은 나무로 바둑판을 만들던 사람이었다 해서 바둑 기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들 기사라고 말씀하시죠? 선비사자 써서 기사. 그래서 바둑 기자 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키 기자입니다. 키라는 것은 옛날에 오줌 쌌을 때 머리에 쓰고 다녔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치는 거죠. 자, 키 기자입니다.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처음에 만들던 것은 뭐다? 대나무로 만든 키다 해서 키 기자 되겠네요. 키 기자. 자,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키다 해서 키 기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약할 기자 볼게요. 기약할 기자. 자, 사다리 8개를 하나로 있는 그가 말이죠. 만들기로 한 것은 자, 뭘 기약했다? 달을 따기로 기약을 했다. 그래서 기약할 기자입니다. 사다리 8개를 만들어서 달을 딸 수 있다고 기약을 한 거죠. 거짓말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속일 기자입니다. 남을 속인 거죠. 자, 사다리 8개를 만들어서 달을 딸 수 있다고 입 벌리다 부수 나왔네요. 입을 벌려서 자, 속였다 해서 속일 기자 되었습니다. 속일 기자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 기로 발음됐네요. 자, 간단하죠? 다 기로 발음됐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자, 다음은 기자입니다. 기자. 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방자 나옵니다. 자, 사방의 방향에 사람들에게 8개의 사다리를 모은다고 알리는 길을 만들었다 해서 기자입니다. 길을 세워서 상호를 만든 거죠.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입니다. 기자. 자, 간단하죠? 자, 다음은 아름다운 옥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옥 기자. 간단하죠? 옥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옥이고 발음은 기가 들어가니까 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기를 쳤죠. 8개의 사다리를 모으는 그가 자, 가지는 아름다운 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옥 기가 되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까지만 또 복습을 해볼게요. 자, 사다리를 8개를 만드는 그다 해서 그 기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처음에 만든 것은 나무로 바둑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둑 기자 되겠네요. 바둑 기자. 자, 다음은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대나무 키다. 그래서 키 기자 되겠습니다. 키 기자 되겠죠? 자, 다음은 사다리 8개를 만들어서 자, 달을 딸 수 있다고 기약했다 해서 기약할 기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 8개를 모아서 달을 딸 수 있다고 입 벌리다 무슨 나오죠? 입을 벌려서 남들을 속였다 해서 속일 기자 되겠어요. 자, 다음에는 자, 사방의 사람들에게 자, 사다리 8개를 모은다고 알리는 깃발을 세웠다 해서 기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사기쳐서 얻은 옥이 아름다운 옥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옥기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또 한자 들어갑니다. 자, 같은 이야기 나머지 한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글자 남았지요? 자, 보겠습니다. 준마기자. 준마는 잘 달리는 말, 좋은 말, 준마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말은 독일산 준마다. 그래서 준마기자 되겠네요. 비햄흥, 벤흥 같은 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독일산 준마다. 그래서 준마기자. 자, 외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준마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자에 들어가서 음은 기로 발음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터기자입니다. 터기자, 그 땅을 샀죠?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땅은 좋은 터다. 그래서 터기자 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터기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린기자. 이 사람이 터를 산 다음에 동물원을 만들어 버리네요. 정원을 기린을 풀어버립니다.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사슴, 사슴 옥자 부수입니다. 사슴은 뭐다? 기린이다. 그래서 기린기자 되겠네요. 기린기자. 자, 사슴은 기린이다. 그 기자가 들어가서 기자, 기린기자. 사슴 닮은 동물 중에 기가 들어가는 동물은 정답! 기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린기자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짝필자 보겠습니다. 짝필자, 짝필자. 천생배필이라 그럴 때 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짝필자. 자, 다음은 짝필자.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부수죠. 울타리 안에서 어진 사람, 어질다는 부수죠. 자, 울타리 안에서 어진 사람과 짝을 이루고 놀았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불러가지고 짝을 이루고 놀았다. 그래서 짝필자 되겠습니다. 짝필자, 짝필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남자 1호라서 짝필자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심할심자 볼게요. 심할심자. 자, 심할심자. 자, 사다리를 만드는 그가 여기서 끝나주죠. 끝나고 자, 울타리를 만들어 어진 사람과 같이 노는 것이 조금 심하다. 그래서 심할심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기자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로 발음이 안 되고 심할심자로 발음됐다는 거. 심할심자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물이름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름, 그 다음에 그 기자가 들어가서 기로 발음된 거죠. 그래서 물이름 기자 되겠네요. 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빠진 물은 어디다? 자, 기수다. 물이름 기자, 물이름 기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말은 준마다. 그래서 준마기자 되겠죠. 자, 다음은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땅은 터다. 그래서 터기자, 좋은 터다. 터기자.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산 사슴, 사슴은 기린이다. 해서 기린기자 되겠네요. 자, 다음은 울타리 안에서 어진 사람과 짝을 이루고 놀았다. 짝필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안에 사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어진 사람과 울타리를 쳐놓고 노는 게 심하다. 그래서 심할 심자 되겠습니다. 심할 심자. 다음은 사다리 8개를 만드는 그가 빠진 물은 자, 기수, 물이름 기자, 물이름 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발음 한자의 한자들은 이야기에 녹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를 토대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복습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공평한 영감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한자가 녹아져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한자가 녹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쭉 읽으시다가요. 8등분하여 조금씩 나누어 공평하게 하겠다. 이것이 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8등분하여 작게 조금씩 나누어 작게 공평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공평할 공자 되겠네요. 공평할 공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평할 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해볼게요. 말하고 송사했다 이렇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평할 공자 들어가고요. 말로써 말하고 송사했다 해서 이것은 바로 송사할 송자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보시면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엔 여러분들 쓰지 않으셔도 머리 위에 한자가 떠오르는 기적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